폴란드 상공을 뒤흔든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러시아 전투기가 나토의 최전선인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동유럽 전체 안보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 순간 폴란드 공군 기지에서는 긴급 출격 명령이 떨어졌다. 대기 중이던 FA-50 조종사들은 지체 없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다. 그들과 함께 출격한 미그 29편대가 러시아 전투기의 진입을 차단하자 긴장감은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했다. 나토 동맹국들은 이 장면을 주목했고 폴란드가 한국산 FA-50에 점점 더 의존하는 흐름을 확인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지에서도 반복적으로 영공 침범을 시도해왔으며 미국 CNN은 이를 집단방위 조약 5조를 시험하는 전략적 행위라 분석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나토의 약점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였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당연히 공군력 강화 여론이 급격히 치솟았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폴란드가 보유한 전력은 F-16 48대, 소수의 FA-50,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전력화되지 않은 F-35A 32대에 불과했다. 더구나 F-16 현대화에는 이미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진되고 있었다. 바로 이 와중에 하늘을 더욱 어둡게 만든 사건이 터졌다. 폴란드 중부 라돔에서 열린 에어쇼 리허설 중 F-16 타이거 데모팀의 전투기가 아크로바틱 기동을 펼치다 불길에 휩싸여 추락한 것이다. 오후 7시 25분경 관중의 눈앞에서 불덩이로 변해 활주로에 떨어진 F-16은 전 공군을 충격에 빠뜨렸다. 조종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사고 장면은 사회 전체를 흔드는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 대변인 아담 슈와프카는 비극적인 순직을 발표했고 국방장관 블라디스와프 코시냐크 카미시와 총리 도널드 투스크까지 직접 성명을 내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고의 여파는 곧장 나토 전체로 확산되었다. 예정되어 있던 메어쇼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산 F-16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던 폴란드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다. 이미 공군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력 기종의 신뢰성마저 흔들린 것이다. 나토의 동부 최전선에 선 폴란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몰린 순간이었다. 결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KF-21의 이름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FA-50과 천무다연장 로켓 공급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KF-21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항공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동맹의 서막이 될 수 있었다. 폴란드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장비 노후화가 아니었다. 영공 방어, 국가 생존, 그리고 동유럽 전체 안보에 균형이 걸린 사안이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 양산을 본격화하며 이미 질적, 양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기존 수호이 30, 수호이 35개량형까지 투입되는 전장에서 폴란드가 맞설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폴란드가 KF-21에 눈을 돌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절박한 현실 속에서 폴란드는 이제 새로운 전투기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했다. 폴란드가 처한 현실은 더욱 심각했다. 전투기 보유 대수가 1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전략적 취약점 그 자체였다. F-16 현대화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48대 전량을 개량 완료하는 시점은 무려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늘어져 있었다. 당장 5년, 10년 이내에 닥쳐올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느린 속도였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전선 하늘이 텅 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졌다.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만으로는 이 공백을 채우기 어려웠고 결국 폴란드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했다. 러시아는 이미 전장을 압도하고 있었다. 수호이 57의 양산 속도를 높였고 수호이 30과 수호이 35계열도 지속적으로 개량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었다. 양적, 질적 열세에 놓인 폴란드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다. 한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120대 양산을 확정했고 공대공 공대지 무장 통합도 속도를 높여 조기 전력화가 가능했다. 무엇보다 연간 30대 이상 대량 생산 능력을 보유해 5조 원 규모의 예산만 투입하면 40에서 50대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F-16 현대화와 달리 2030년대 초반부터 즉시 전력화할 수 있다는 압도적 장점이었다. KF-21 도입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 확보에 그치지 않았다. 폴란드 항공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역사적 기회였다. 유럽 항공시장을 지배해온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현지 생산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이미 FA50 블록 20 폴란드형 계약에서 정비 인프라와 기술 이전을 보장한 경험이 있었다. KF-21 역시 현지 조립과 부품 생산, 무장 통합까지 협력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가 자체 항공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발판이었다. 정치적 파장 또한 만만치 않았다. 미국은 여전히 F-35 판매를 통해 폴란드를 자국 의존도 속에 묶어두려 했다. 그러나 막대한 운영비와 인도 지원 문제는 폴란드 내부에서 불만을 키우고 있었다. 스위스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F-35 도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폴란드가 KF-21 같은 대안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KF-21은 미국산 무장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전략이었다. 실제로 FA50 도입 과정에서 폴란드는 미국산 레이더와 무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한국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력을 강화했다. 이 경험은 폴란드에 중요한 확신을 주었다. 한국산 전투기가 나토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위협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전력 공백을 감수할 수 없는 폴란드가 KF-21에 매혹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KF-21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구멍을 막아줄 최후의 해결책으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교훈은 뼈아팠다. 드론과 미사일만으로는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것은 전투기 수량이었다. 이 사실은 폴란드 지도부에 뚜렷한 경고를 주었다. 바로 지금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KF-21은 F-16 현대화와 F-35 도입 사이의 공백을 완벽히 메워줄 수 있는 카드였다. 더욱이 2024년 하반기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에 탑승해 검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이는 본격적인 협상 준비 단계였다. 폴란드는 F-16 현대화 예산 10조 원 중 절반만 소진해 5조 원을 절감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 자금으로 KF-21 기본형 40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금융 패키지를 결합한다면 최대 60에서 80대까지도 가능했다. F-35A 대비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었다. 폴란드는 점점 명확한 결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폴란드의 관심은 단순히 전투기 수량 확보에서 그치지 않았다. 진정한 목표는 항공산업을 자립시켜 동유럽 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는 것이었다. KF-21 도입은 바로 그 전환점이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 체계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폴란드의 경험은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피지트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합작해 현지 생산과 정비 협력을 추진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국가 항공산업을 일으킬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 KF-21의 해외 시장 가능성은 더욱 매력적이었다. 유럽 전투기 시장에서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영국과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KF-21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 등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FA50과 KF-21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 KF-21의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외 시장의 신뢰도가 급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실제 무장 발사를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한국의 무장 통합 능력을 의심하던 시선을 단번에 잠재웠다. 전투기 개발에서 무장 통합과 실사격은 가장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줬다는 것은 기술적 성숙도를 증명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KF-21은 이제 라팔, 유로파이터 F-16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5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도입 의사를 직접 표명하고 있었다. KF-21은 더 이상 신생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한국은 폴란드 공군사령관을 직접 KF-21에 탑승시켰다. 전쟁 휴전 상태인 한국에서 시제기에 외국 고위 장성을 태운다는 것은 큰 리스크였다. 그러나 한국은 자국 전투기의 안정성을 확신했고 이 자신감은 곧장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해외군 지도자들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라시드 모하메드 알시아 UAE 공군사령관 역시 KF-21 시승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고 극찬을 남겼다. 특히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의 KF-21 체험 비행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는 곧바로 향후 협상의 신호탄이었다. FA-50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이 KF-21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한 이상 폴란드가 유럽 내에서 KF-21 도입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는 한국 항공방산 산업의 위상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나토 동부전선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한국을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폴란드 현 정권은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FA-50 계약을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결국 노박 준장을 소장으로 승진시키고 공군사령관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FA-50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더 이상 FA-50 계약을 둘러싼 잡음은 거의 사라졌다. 미국산 무장 호환성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반대 세력의 명분은 완전히 무너졌다. 폴란드 국방부가 FA-50GF에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통합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모든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실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통합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폴란드가 보유한 AIM-9LM 모델을 FA-50에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인도될 FA-50PL에는 최신형 AIM-9X 모델이 통합될 것이라는 확답까지 확보되었다. 이로써 반대 세력이 주장해온 FA-50은 미국산 무장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한국은 처음부터 호환성을 자신있게 설명했지만 폴란드 정치권 일부는 이를 의심하며 국정감사까지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한국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이다. FA-50 계약은 정상 궤도에 올랐고 폴란드는 이제 확신을 얻었다. 더 큰 변화는 FA-50의 무장 능력 확장에서 나타났다. 한국은 최근 FA-50의 독일제 타우러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전용 단축형 모델을 탑재해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원래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400km에 달했지만 크기와 무게 때문에 FA-50에는 탑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천룡은 길이와 중량을 줄이면서도 사거리 350km를 확보해 FA-50에서 운용이 가능해졌다. KF-21에 장착할 경우 최대 500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공군뿐 아니라 해외 도입국에게도 엄청난 매력이었다. FA-50과 KF-21이 모두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가졌다. 한국은 미국 무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무기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되었다. FA-50과 KF-21을 함께 도입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천룡 미사일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완벽한 전력 패키지를 의미했다. 노박 사령관이 KF-21 시승을 결정한 배경에도 이러한 맥락이 있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던 KF-21 프로그램은 폴란드를 새로운 동반자로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FA-50을 통해 쌓아 올린 신뢰와 천룡 미사일까지 더해지면서 폴란드와 한국은 단순 구매 계약을 넘어 공동개발과 무장 수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길목에 서 있었다. 폴란드는 이미 최신 스텔스기 F-35A-32대를 46억 달러에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노후 F-16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48대의 F-16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73억 달러, 하나 약 10조 원이 넘었다. 문제는 단순히 비용만이 아니었다. 세계 각지에서 전투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 방산업체의 공급망은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만이 2019년 F-16 바이퍼 66대를 계약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이 대표적이다. 폴란드가 원하는 속도로 개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더구나 이미 평균사 500시간을 비행한 F-16 기체들은 노후화가 심각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명 연장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전투기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KF-21과 FA-52야말로 현실적 대안이었다.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최신 기술력까지 갖춘 이 두 기종은 폴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폴란드는 이제 서서히 답을 찾고 있었다. 전투기 전력 공백을 메우고 동시에 국가 항공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길, 그것은 점점 더 한국과의 협력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폴란드 언론의 시선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FA-50을 단순 훈련기로 치부하던 시각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은 FA-50을 실전에서 입증된 경전투기,
라고 규정하며 나토 최전선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폴란드 내에서 FA-50의 위상을 바꿔놓은 계기는 한국 공군의 운용 사례였다.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원주 제8 전투비행단에서 FA-50이 실전 배치되어 운용된다는 사실은 폴란드 언론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단순 훈련기가 아닌 전술적 가치가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폴란드 기자단이 카이의 생산 라인을 취재했을 때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FA-50P의 시제기에서 새로운 레이더 커버가 포착되었고, 이는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차세대 AESA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레이더는 갈륨 기반 설계로 경량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달성하며 기존 F-16 바이퍼급 AN/APG-83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FA-50PL은 기존 기체를 단순히 개량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력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빠른 납품과 안정적 운용까지 고려된 이 전략은 폴란드가 노후 F-16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대신 FA-50을 실질적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폴란드 군사기자들은 FA-50을 재평가했다. 루카스 마제스키 기자는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명백한 전투기라며 한국이 이미 실전에서 이를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FA-50이 4.5톤급 무장 탑재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단일 엔진 경전투기에서 이 정도 성능은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남 통합이 늦어지는 문제를 거론했지만 마제스키 기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F-16 판매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FA-50의 무장 통합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의 마치 A 쇼파 기자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카이와 현직 공군 엔지니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FA-50의 작전 능력, 기체 신뢰성, 정비 편의성, 개량 잠재력 등을 기술적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며 FA-50을 단순 훈련기로 폄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실전 투입해 공대지 작전을 수행하며 800발 이상의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했는데 단 한 발만 빗나갔고 그것조차 조종사의 조준 실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폴란드 내에서도 FA-50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과거 미그-29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라며 FA-50의 기체 완성도와 정비 편의성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강조된 점은 FA-50의 모듈성이었다. 엔진 문제 발생 시 기체 전체를 정비창으로 보내야 하는 기존 전투기와 달리 FA-50은 기지 내 중간 정비가 가능했다. 이는 실전 가용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유지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FA-50은 정비 효율성에서 F-16보다 2배 이상 앞섰고 비행시간당 운용 비용도 F-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장점은 결국 폴란드 조종사와 기술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민스크 마조베스키 기지에서 운용 중인 FA-50GF는 단순 훈련센터가 아니라 나토 동북 국경을 방어하는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조종사들은 공대지 공격, 근접 항공 지원, 특수부대 협력 작전 등 다양한 실전 임무에 대비해 철저히 훈련받았다. 이 모든 사실은 FA-50이 결코 훈련기 틀에 갇힌 기체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다. 결국 모든 논란은 시간이 지나며 답을 드러냈다. FA-50은 훈련기를 넘어 실질적인 전투기로서의 위상을 입증했고 폴란드 내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커졌다. 이제 남은 것은 KF-21이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노후화된 F-16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반면 KF-21은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최신 기술력을 동시에 보장하며 무엇보다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다. 이는 단순히 공군력 보강을 넘어 국가 산업을 일으킬 기회였다. 나토 동부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맞서는 폴란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명확했다. 드론과 미사일로는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없으며 전투기 수량이 곧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KF-21은 유일한 해법으로 떠올랐다. FA-50과의 성공적인 협력, 미국산 무장 호환성 확보, 그리고 천령 미사일까지 포함된 무기 패키지는 폴란드 지도부를 확신하게 만들었다. KF-21은 단순히 대체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략 카드였다. 유럽 항공시장의 흐름도 KF-21에 힘을 실어주었다. 라팔, 그리펜, 유로파이터는 모두 고비용 구조와 낮은 효율성으로 비판받고 있었다. 반면 KF-21은
기술적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입증했다. 더욱이 한국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현지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매혹적인 제안이었다.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가 이미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 노박 소장이 KF-21을 직접 시승한 순간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의 선언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이제 확실히 이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신뢰한 쪽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다. FA-50 계약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사라지고 미국산 무장 호환성 문제가 해결되자 반대 세력은 힘을 잃었다. 그리고 마침내 KF-21이라는 이름이 폴란드 하늘을 덮을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FA-50에서 시작된 신뢰는 KF-21로 이어졌고, 이는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으로 확장되었다. 폴란드가 KF-21을 대량 도입한다면 이는 유럽 안보 지형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대사건이 될 것이다. 한국의 항공방산 산업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좌표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폴란드는 러시아와 맞서는 최전선에서 압도적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폴란드가 언제 KF-21 계약을 공식화할 것인가? 이제 그 결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동유럽의 하늘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폴란드의 생존 전략이자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 동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